여러분들 지금 해외에서 폭발한 사건이 한 게 있습니다. 한국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주 어이없어서 웃길 만한 그런 주제인데 한국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언론에서 이걸 안 다뤄. 이 큰 걸 안 다루네. 최근 X, 즉 옛날에 트위터 알죠? 일론 마스크의 X가 프로필에 계정이 접속한 마지막 IP 주소, 접속 기기, 국가 정보를 보여주는 투명성 툴을 도입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트위터에 막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막 선동하고 하잖아. 근데 거기 이제 국적이 떠. 어떤 기기도 뜨고. X 측에서는 익명, 봇, 가짜 계정이 많았던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계획된 여론전 네트워크에게는 폭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해외 거주자 코스프레를 하며 활동하던 수많은 계정의 실제 접속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야, 나 미국 거주 중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 나는 대만에 사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 사용자 마음대로 자기 위치를 속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놀라고 계정을 미친 듯이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중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터지자마자 수많은 또 전문가들이 와, 이거 다 뒤집어진 거야. 지금 해외에서 뒤집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조용하대. 딱히 막 그렇게 기사가 안 나. 왜냐면 이거 한국에서도 심각한 거거든요. 나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물타기 하면서 뒤흔들었던 그런 계정들이 중국에 많아요. 야, 근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나? 이런 것도 이제 기사화 못 시켜? 자,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수많은 전문가들, 온라인 사이버 수사대들 이제 다 뛰어들었어. 근데 드러난 계정들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자, 자발적 오마오라는 애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사는 그냥 맹목적인 중국 공산당 추종자 애들이잖아. 중국 본토에서 VPN을 켜고 접속, 해외 거주자 행세, 정치 사회 이슈에 중국 지지 댓글 혹은 리트윗.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해외에 사는 사람인 척 하면서 외국인 코스프레 하면서 중국을 엄청 옹호하는 그런 애들. 이게 자발적 오마오. 오마오당이라고 있어요. 오마오당. 이게 뭔지 이따가 알려줄게. 이게 자발적 오마오 애들. 얘네들은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정이 있었냐. 딱 두 가지 계정. 그 중에 한 개가 정식 사이버 부대. VPN 없이 중국 내부망 접속하는. VPN 없이 직접 중국 내부망 IP로 접속.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인들은 외국 해외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VPN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걔네들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VPN을 써서 나오는 애들은 걔네들은 자발적으로 해외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고, 중국도 일부 장소에는 VPN 없이 해외 인터넷 접속이 원활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 단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VPN 없이 직접 중국 내부망 IP로 접속을 하고, 일반 중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외국 SNS 접속 권한, 즉 공산당 국가기관 수준의 접속 공환을 가진 조직적 세력들. 얘네들은 말 그대로 중국 나라에서 운영하는 댓글 부대. 이거 없다 그랬던 애들 그렇게 많았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가짜 뉴스야.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요즘 그런 데가. 중국은 이거를 여론전을 핀다니까. 이걸로 중국은 댓글 전쟁이야. 이 조직적인 세력들은요, 수년간 해외 여론전, 정치 개입, 사회 갈등 조장, 심지어 특정 집단 유혹과 정보 수집까지 펼쳐왔던 그런 집단이에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이거는 단순한 각자 계정 폭로가 아니라 국가 주도 여론 인지전 네트워크의 실체 폭로입니다. 머스크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어떤 활동들이 폭로됐느냐? 한번 봅시다. 이게 단순 여론전을 넘어가지고 스파이 플러스 선전 플러스 공격.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의무적으로 난 다 해야 된다고 봐. 한국에서 네이버 뉴스 밑에 달리는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무슨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이런 라이브 방송, 여기서 댓글 다는 애들도 국적 기본으로 떠야 된다고 봐. 국적 무조건 떠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거기 중국 애들이 섞여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고 멀쩡한 나라를 타락시키고. 자, 어떤 활동이 폭로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IP가 공개되자마자 해외 유저들과 연구자들이 계정 활동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활동 패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해외 거주자 코스프레 계정들이 사실 중국 본토에서 활동, 해외 민심을 얻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면서, 그리고 이런 계정도 있었대요. 젊은 여성 사진 프로필을 사용한 미인계 계정, 특정 지역 사람을 DM으로 유인해서 개인정보, 위치, 신분 확인 시도, 그리고 정보 수집 플러스 스파이 활동의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계정이 집단으로 특정 계정 공격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 억압, 특정 정치적 의견 고립, 반대 여론 탄압, 그러니까 다 조작인 거죠. 내가 지금 나한테 유리하게, 지금 중국한테 유리하게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과 대만은 대립 상태야. 그래가지고 대만 사람들도 중국한테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아 해. 대만 자체도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대만은 또 홍콩을 지켜봤잖아. 와, 이거 중국한테 흡수되면 홍콩처럼 되겠구나. 대만이 제일 먼저 그걸 제일 옆에서 지켜봤어. 그럼 대만 입장에서도 중국을 경계를 해. 그러면서 중국에 여행도 잘 안 가고 중국을 경계하고 이런 게 대만인데, 근데 중국 본토에서 이런 인스타나 트위터 이런 계정을 파가지고, 와, 나 대만 사람인데 요번에 중국 여행 갔는데 야, 생각보다 중국이 니들 말한 것처럼 그러지는 않던데? 나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막 중국을 막 찬양해. 이런 것들이 한두 개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수십만 개의 계정이 이런 글을 막 온라인에 싹 다 도배를 해버려. 그럼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전쟁인 거야. 이게 여론전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사이트에 달리는 댓글들 국적 공개,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적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국적 한국이 지금 졸라 많을 거야. 중국 국적으로 한국인인 척 댓글 달면서 중국 내부에서 한국 사이트에 댓글 달고 있는 부대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정도 있었대요. 봇 플러스 AI 계정 네트워크. 여러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 포스팅, 그러면서 여론 세공. 이건 단순히 댓글 조작을 뛰어넘어서 조직적 스파이 플러스 여론 탄압 플러스 여론 세공 플러스 정치 개입을 한꺼번에 하는 복합 정보전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론전은요, 중국이 굉장히 잘해요. 중국이 원탑이야. 심지어 중국은 이런 가짜 계정 댓글 부대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도 섭외를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그런 유튜버가 있었어요. 중국 유튜버인데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구독자가 좀 있는 그런 유튜버야. 근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중국 찬양하는 컨텐츠를 미친 듯이 올려요. 이건 누가 봐도 중국이 매수를 한 거야. 그리고 대만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대만에 무슨 어떤 그 근육 이만큼 많은 관장인가? 그 운동하는 애가 있어. 격투기 하는 애가 옛날에 중국을 미친 듯이 욕하던 애야. 중국 공산당 막 욕하고 막 시진핑 욕하고 장난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대륙으로 가더니 중국 정부를 막 찬양하면서 이제 중국에 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매수당한 거야. 중국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여론전의 정체, 이 중에서도 이미 알려진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여론전은 이미 인터넷이 생긴 후부터 오래됐어요. 옛날에 그 스패머 플라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국가 주도 여론전 네트워크 개념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에요. 스테머플라지 이런 사이트, 이게 뭐냐면 2017년부터 중국 정부 편향 콘텐츠를 계속 퍼뜨리면서 해외 반체제 인사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수행해온 그런 조직이야. 이 조직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X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운영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중국 찬양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미친 듯이 까내려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패머 플라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팸과 캐머플라지,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팸이랑 위장의 합성어예요. 이걸 스패머 플라지라고 하는데, 광고성 대량 게시물을 통해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조작된 정보를 흘려서 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여론 조작 행위로 사용됩니다. 선거 조작. 아니, 이렇게 큰 건을 왜 한국에서는 안 파헤치는 거지? 왜 누가 파헤치지 말라 그랬나? 왜 파헤치면 구린 거 많이 나올까봐?
근데 이런 여론 조작과 조작된 댓글, 가짜 계정 등 이런 것들은 SNS 등장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어요. 계속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크게 틀린 게 뭐냐면 X가 공식적으로 계정 출처 투명성 틀을 도입한 것. 계정 출처 투명성 툴. 이거 한국도 도입 시급합니다. 이거는 단순 기능이 아니라 익명, 가짜 계정 이거를 실명 출처 계정으로 전환을 본격화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기술과 비용 때문에 일부 봇 농장식 계정 운영이었지만 이제는 AI 플러스 클라우드 플러스 글로벌 인프라 플러스 VPN을 조합한 국가 주도 정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는 거야. 이거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으면 전 진짜 한 나라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 동시에 국제 정치, 예를 들면 뭐 미국, 대만, 일본, 유럽 등 이 격변하는 시기여서 이런 여론전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즉 기술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국제 정치 변화가 동시에 왔기에 폭로, 그 다음에 추적, 그 다음에 전면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지금 가짜 계정 관련 여러 사건들이 폭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도 다양한 계열의 그 정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일부가 실제로는 미국이 아닌 해외 제3국에서 운영된 계정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중국이야. 이는 단순한 여론 왜곡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 담론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운영되던 수많은 익명의 정치 인플루언서 계정이 그 정체를 잃었고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발언자인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X 유저들이 이걸 보면서 와,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애가 야, 중국 애였어.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안 터지는 이유가 한국의 X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 그지?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국힘에서 어떤 주진우 의원인가? 그분이 뭐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막 폭로를 했더만, 이거 관련해서. 근데, 이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써먹혔을 거거든? 이 여론전이라는 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을 조장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거를 조장한 그런 IP, 그런 계정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아직 조용한 이유 중에 근데 한국도 곧 폭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일단 한국의 SNS 생태계는 X보다 유튜브, 네이버, 커뮤니티 중심 X 자체의 사용자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면 뭐 네이버나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도 좋고 이제 댓글 옆에는 나라 국기 달고 댓글을 띄우는 난 그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리고 한국의 언론과 사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국에서 문제가 터지면 한국 사회는 그걸 안 건드리려 그래. 심지어 막 쉬쉬하고 왜 그래 도대체? 돈을 얼마나 먹은 거야 도대체? 아니 미국한테는 뭐 불만 있으면 바로 중국한테는 왜 그렇게 기는 거지? 언론과 정치인들이? 왜 그러는 거야? 한국은 그 어떤 나라한테도 굽신거리지 않아요. 눈치 안 봐. 미국, 일본 포함 그 어떤 나라한테도. 근데 중국 눈치가 없나 봐. 왜 그러는 거야? 해외에서는 이미 폭로 플러스 추적 플러스 공식화 단계로 진입했는데 한국도 곧 이거 한번 싹 뒤집어야 돼. 진짜 온라인에서 이런 댓글 부대들, 댓글 조작하는 것들 이건 이제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조작 계정들 엄청 많을걸?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와. 국적 표기. 이거는 의무화로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반민주주의적인 건가? 라고 하는데 감시사회가 되지 않는 건가 하는데 국적이 감시사회가 되나? 국적 한계로? 실명제까지는 좋아. 실명제까지는 오케이. 그건 좀 오바. 거기까지는 너무 갔다. 실명제는 너무해. 하지만 국적 정도 표기는 이게 뭘 침해한다는 거야 도대체? 국적 표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국적 표기, VPN 사용 여부 표기, 핸드폰 모델, 난 괜찮다고 봐. 지금 해외에서는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한국은 지금 이런 작업들 안 하고 있겠지? 지금 해외에서는 무슨 작업까지 들어갔냐면, 중국 공안, 국가안전부,
군사기관 IP가 찍힌 계정 실명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플러스 봇 플러스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봇 공장 개종군 지금 폭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중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집단 신고, 조직적 공격 네트워크의 실제도 까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고 나서 중국의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그 계정들도 많이 삭제를 했어요. 자발적 삭제야. 왜냐? 걔네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도 활동하면서 가끔씩 나라에 반중국적이지 않은, 중국을 굉장히 지지하는 혹은 중국을 감싸는 이런 발언들이 비슷한 날 같은 시기에 올라온 그런 글들이 되게 많대요. 그 뜻은 즉 뭐냐? 중국의 그 인플루언서 사회들에서도 지시를 받고 이런 중국에 유익한, 중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게시물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함께 이 여론전에 참여를 했다는 뜻이거든. 친중 대형 인플루언서들, 이런 애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애들 중에서 중국 애들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선거 개입 정황 추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한국은 조용하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계정들 중에서 한국어 계정인데, 그리고 한국 관련 계정인데 한국 국적이 아니었던 그런 계정들, 역추적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아, 이거 해줄 사람들 없나, 한국에? 이런 거는 진짜 나라의 정보단체나 나라의 언론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그냥 지금 제일 앞장서서 쉬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이 해야 될 거는 이런 익명성 플러스 여론시장의 환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런 기사들, 이런 SNS 게시물들, 누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 위에 달리는 댓글들, 이거 국적 표기되기 시작하잖아?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댓글에 가관일걸? 중국 애들 겁나 많을걸? 여러분들 SNS는요 더 이상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국가 간 정보전, 심리전, 정치전의 무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명성과 검증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적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거는 전혀 침해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 오늘 비가 왔어. 그래서 오늘 비가 너무 왔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야. 하지만 오늘 비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쨍쨍해. 이거는 가짜 뉴스거든. 국적을 달면 이 가짜 뉴스는 그냥 걸러집니다. 중국에 이런 댓글 작업을 하는 애들을, 이런 댓글 부대, 댓글 작업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마오당이라고 해요. 오마오당. 오마오 집단.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얘네들을 오마오당이라 그러냐? 왜 얘네가 이름이 오마오냐? 5는 말 그대로 숫자 5예요. 댓글 한 개당 5마오를 지불받았어. 그게 한국 돈으로 50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50원짜리 애들이야. 댓글 한 개당 50원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 중국 돈으로 5마오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오마오당이야. 한 개당 5마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5마오짜리 애들인 거야. 그래서 오마오당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부터 이 오마오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한 댓글당 5마오씩 받으면서 중국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댓글, 중국의 여론전 병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어떤 기사가 터졌어. 근데 중국을 엄청 욕해. 이건 중국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려. 그럼 그때 얘네들이 투입해. 야,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안 그렇던데? 야, 나 한국 사람인데 이거는 너무 좀 니들이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애들이 거기 투입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몇천 개의 댓글보다 더 많은 몇만 개 댓글을 달아버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웃긴 게 2000년 중반쯤 들어가니까 중국도 이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위에는 정부 비판글, 부패 사건 폭로, 민원 제기, 민주화 여론, 이런 것들이 너무 떠돌아다닌 거야. 그때부터 중국의 공산당은 이거 온라인 세계도 이거는 다른 세상,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세상이잖아. 여기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국 공산당은 여론을 관리하는 군대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는 총포만 가지고 싸우는 군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글의 힘,
이걸로 사람들이 마음을 공격하는 게 이게 훨씬 센 거구나 이러면서 이게 댓글 부대, 여론전 군대, 사이버 군대. 그렇지. 사이버 군대를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키워온 거예요. 이 오마오 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임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비스구리한 댓글들 보면 이런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긍정 여론 확대, 중국 정부 칭찬, 사회 안정 강조, 공산당 성과 홍보.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비판 여론, 희석과 왜곡. 비판 글에다가 반박.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논점을 흐리기. 그리고 논쟁을 무의미한 방향으로 돌리기. 이게 다 우마오 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임무가 국가 이미지 긍정 효과 만들기. 첫 번째가 중국은 세계에서 존경받는다. 두 번째, 중국 체제가 우수하다. 세 번째, 서양은 몰락한다. 이게 또 핵심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에서 존경받으면서 중국 체제는 우수하고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반면에 서양 국가들은 지금 몰락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온라인에서 부추기는 거야. 심지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뇌돼가지고 미국 곧 망하지.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 꽤 많던데. 미국이 망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1위가 될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가만 보고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망할까? 그리고 이 오마오 당 애들이 진화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댓글 조작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나면 나중에 이제 댓글 볼 때도 어느 정도 의심은 가지고 봐요. 자, 1세대 댓글 알바 세대. 이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각 댓글마다 0.5위엔 50전씩 받으면서 인터넷 게시판, 포털 중심으로 활동했어. 이게 1세대야. 그 다음에 2세대는 조직화 교육 체계 도입. 이게 2010년부터 2015년인데 공산당 청년 조직이 대량 동원됩니다. 공청단. 얘네들이 대량 동원돼가지고 지방정부 대학에 여론반까지 설치합니다. 이게 2세대. 이제 3세대는 2015년부터 2020년인데 3세대부터 해외 플랫폼 침투가 시작됩니다. 트위터, 페북, 유튜브로 진출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여론전을 펼쳐요. 중국 내부에서 VPN을 켜고 해외 여론전 개입. 중국 내부에서 VPN을 켜고 해외의 여론전 개입하고. 이게 3세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자발적 오마오. VPN으로 이제 해외 가가지고 막 이런 알바하는 애들. 댓글 한 개씩 오마오씩 받으면서. 이제 4세대가 뭐냐? 4세대가 국가기관 직통 접속. 이제 더 이상 VPN 쓸 필요도 없고, 이제 니들은 국가기관 정식 요원들이야. 자, 다들 출근해.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인터넷은 해외로 접속하는데 VPN이 필요하지 않아. 니들은 여기서 인터넷을 하면서 댓글 미친 듯이 달아. 국가기관 직통 접속에 플러스 AI 보호까지 도입.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4세대. VPN 없이 외국 SNS 접속하면서 정식 기관 소속.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오마오가 아니야. 댓글 한 개당 오마오가 아니라 월급제, 심지어 성과급, 승진 체제까지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사이버 부대가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국정원이라고요. 국정원이 어디 가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하진 않죠. 국정원 따로.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론 댓글 부대, 사이버 여론 댓글 부대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제5세대가 20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봇, 딥페이크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1인이 수백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AI 자동 생성 문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딥페이크 프로필도 이용하고요. 실시간 여론 조작 알고리즘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요번에 IP 폭로는 바로 이 3세대, 4세대, 5세대 오마오 당들이 드러낸 사건이에요. 오마오가 위험한 이유는 그냥 명확해. 미국 대선 여론전을 펼쳤고 대만 선거 개입, 일본 내 갈등 조장, 홍콩 여론전. 한국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조사 안 하냐? 여러분들 한국에는요 이런 오마오 댓글 부대가 저는 200%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칭송 계정, 한국 비판 계정. 특히 이런 거.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건 좀 창피해.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증명해봐 이 개새끼야. 일본과 한국의 갈등 유발 계정.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코스프레 계정. 한국 정치 관련된 이슈에 개입하는 해외 계정. 이거 다 중국이야. 난 이거 한국도 싹 한번 털어야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 전에 공산화되면 그건 못 터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털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그동안 어떤 나라의 어떤 가짜 계정들한테 속아왔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한국에 어떤 연예인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연예인들을 자살까지 몰고 가게 한 그런 공격적인 댓글들, 난 거기도 중국의 세력들이 난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물론 한국인도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알아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어떤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만 남겨졌냐만 봐도 이 댓글의 의도와 이 댓글의 본의를 아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난 그 날이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의 네이버, 각종 커뮤니티, 네이트판이든 뭐든 간에 댓글 달 수 있는 모든 데에다가 옆에는 국적이 떠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아프리카 TV 포함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면 제 영상에 좋아요 최대한 많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조회수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이 법안 만약에 일단 발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누가 이거 제일 반대할까? 중국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새끼들이 반대하겠지. 그게 누굴까? 한번 봅시다. 이 법안 발의 한번 해봐요.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봅시다.